일교차가 크고 찬바람이 불면 차가운 기운이 신경을 자극해 관절 주위의 혈액순환을 나빠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에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걸으면은 여기가 다리가 여기가 막 팍팍 찌른달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제 그런 거리가 전다 하더라고요. 지난해 50대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 수는 감기 환자보다 1.5배가량 많았고 특히 60대 관절염 환자는 감기 환자의 2배로 매년 무릎 관절염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연골이 닳아 뼈끼리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염증과 관절 변형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을 위협하는 무릎 관절염에 대한 모든 것을 차승한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내측, 외측 반응상연골 파열을 포함하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를 포함하는 인대 손상까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손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 나중에는 골관절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일찍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과사용이라든지 무릎에 부하가 걸리면서 뼈 끝에 발려있는 관절 연골에 영구적인 손상이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연골 손상들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욱더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걸을 때 무릎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생기고 무릎에 물이 차서 붓기도 하고 또 열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경우에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발견을 하고 약물 치료라든지 관절 연골 주사를 투입해서 이제 무릎의 윤활 역할을 좀 하도록 해주고요. 중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오늘 설명드릴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고위경골 조혈구술을 통해서 인공관절을 늦추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가 진행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진행하게 됩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의 문터. 차가운 바깥 풍경과는 다르게 이번 실의 공기는 따뜻합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침대에만 있고 싶은 이지선 씨는 오늘은 게으름을 좀 부리고 싶은가 봅니다. 지선 씨는 무릎과 종아리 통증으로 며칠 전 수술까지 했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요? 걸음이 늦어지고 아프고 외관상으로 다리가 약간 O형, O자 다리. 그리고 전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제 그런 거리가 전다 하더라고요. 통증이 심할 때는 조금 많이 걷잖아요. 걸으면은 엄청 아프고 진짜 식은땀이 쫙쫙 날 정도로. 안 그러면 평소에 그냥 우리하다 하나 느낌이 그런 식으로. 올해 이제 들어서 이제 무릎이 많이 이제 내가 제 생활하기가 불편해서 그냥 동네에 그냥 정형외과에 가서 보니까 좀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했는데 그 순간밖에 안 되고 또 한동안 괜찮다고 또다시 시작은 또다시 그 병원에 가서 또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하다가 또 다른 병원을 또 갔어요. 다른 병원에도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직 수술한다 하기에는 좀 겁이 나고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만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다시 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에 오게 됐는데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3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증상이 없어요. 아픈 증상이 없고 괜찮아요. 잘 주무셨어요? 네. 아픈 거는 좀 어떠세요? 통증은 이제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예 없어요. 발목만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옳지. 발바닥에 느낌이 이상하고 이런 건 없으시고. 네. 오늘 60도 했어요? 네. 그 운동하는 거. 네. 운동하는 건 괜찮았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잘 한번 올려 볼까요? 그럼 본인이. 다리 한번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힘 주는 거 하듯이. 옳지, 좋네. 다리 펴시고 발목 제끼고 제가 손 누르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네. 힘 딱 주고 여기다가 힘 주는 겁니다. 시작. 하나, 꽉 눌러야지.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됐어요. 힘 빼시고. 그래. 각도도 자꾸 올리시고 예. 지금 다리 힘주는 것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2주째 되면은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예. 2주째 되면은 보조개 차고 목 빠지고 걷는 거 연습할 거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힘을 많이 키워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운동 알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지선 환자분은 무릎에 계속적인 통증이랑 물이 차는 증상, 그다음에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제 수차례 물리치료를 받으셨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으셔서 저희 병원 내원하셨고,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엑스레이상에서 내측 관절이 이렇게 관절 연골, 관절선이 보이지 않고 관절이 붙어 있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을 받았었고요. 무릎 MRI를 보게 되면 안쪽에는 관절 연골이 다 소실이 되고 뼈가 까맣게 보이는데도 하얗게 보이는, 뼈와 뼈끼리 충돌이 발생해서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측은 비교적 괜찮은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리 전체 축 사진을 체크를 했었고,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체중이 내려오는 선을 그었을 때 무릎에서 확대해 보면은 무릎 중심보다는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무릎 안쪽이 낡아서 아파 있는 상태인데 무릎 안쪽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안쪽은 관절 연골이 다 결손이 돼서 이제 뼈가 노출되어 있는 소견이라고 하면은, 바깥쪽은 비교적 연골이 진주색으로 보이는 관절 연골들이 잘 살아있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다리에 금을 내고 다리를 들어 올려서 다리 축을 교정해주는, 그래서 체중이 약간 바깥쪽으로 가는 이렇게 하는 고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했습니다.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내려오는, 체중이 내려오는 선을 그었을 때 무릎 중심에서 보면은 안쪽으로 체중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중이 무릎 중심으로 내려오는 상태를 중립정렬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무릎 안쪽으로 내려오는 내반 변형, 즉 쉽게 말하면은 O자형 다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O자형 다리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은, 자, 이렇게 안쪽이 지금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낡아서 관절이 선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닳아 있는데도 체중은 안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을 더욱더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나빠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곧 인공관절을 받으셔야 되는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계획한 바로는 다리의 전체 축을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어서 이제 안쪽을 덜 사용하고 비교적 괜찮은 바깥쪽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고위경골 절골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다리는 뭐 정상적으로 자랐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젊었을 경우에는 중립정렬을 가지게 됩니다. 체중이 무릎 중심으로 내려오는 상태를 가지게 되시죠. 근데 사실 체중이 무릎 중심으로 내려와도 저희 사람의 무릎은 6대 4로 안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중간 과정에서 이제 내측 반해상 연골의 파열해지는 게 동반되면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겠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퇴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안쪽을 과사용하기 때문에 안쪽의 관절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축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이가 드시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O자형 다리를 가지게 되고 무릎 안쪽에 내측부에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내반 변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5도 이상의 각 변형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고위경골 절골술을 해서 다리 체중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무릎을 수술하신 분인데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선을 그었을 때 안쪽으로 체중이 많이 내려오게 되고, 확대해서 보면은 무릎 안쪽에 이렇게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위경골 절골 수술을 시행하였고, 다리 수술 후에 다리 축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안쪽이 낡아 있는 쪽을 덜 쓰고 비교적 괜찮았던 바깥쪽을 더 많이 쓰는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회진 후 치료실을 찾은 지선 씨는 오늘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CPM 치료는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주는 관절 운동 치료로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부종과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 주변 조직이 경직돼 움직임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치료를 통해 환자 상태에 맞는 운동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화해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리에 붓기도 생기고 다리에 근육도 처하게 되고
이제 뭐 발생 빈도가 많은 건 아니지만 다리를 움직여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부전명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부장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원활하게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합병증을 줄이고 부기를 감소시키고 또 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도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스피닝 같이 격렬한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그걸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깡만 받고 걸어보는 거. 점심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운 입원실의 오후. 정순자 씨의 병실은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사람이 알겠지. 수술을 걱정하는 남편을 안심시키는 순자 씨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긴장할 만도 하지만 순자 씨는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가 있겠나. 자꾸 다리가 이래 일을 하니까 다리가 아파갖고 푹푹 찌르고 이래갖고 개인병원을 다녔는데 요 다리에 이래 물이 차갖고 이래갖고 물을 자꾸 빼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물을 그래 다니는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MRI를 한번 찍어봐라 이러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면 수술해야 된다 소리를 할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저씨가 이제 여기서 시술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보자 이래갖고 그래갖고 여기 왔죠. 통증이 이렇게 걸으면은 여기가 다리가 여기가 막 팍팍 찌른다가 그렇게 받치면 막 아프다듯이 이런 식으로 걸었을 때도 막 아프긴 아팠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또 물 빼고 신경 주사 맞고 이러고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죠. 왜 이래 해야 되는가 싶고 항상 미안하지 뭐. 일도 많이 시키고 한데 뭐 물론 뭐 나이 들면 다 병이 있을 거고 그한데 특히나 뭐 저한테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좀 몸이 그렇습니다. 떨리고 아무리 원장을 믿고 있다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내 심정이. 원장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아니에요, 못 잤습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죠? 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상황 보고 맞춰서 할 거고 네. 보호자분도 뭐 제가 수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술이 바깥쪽이 괜찮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내시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하거든요. 혹시나 제가 부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다 잘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만 믿고. 좋게 마음 먹고 있으면 다 잘 됩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안에 가서 볼게요. 예. 우리 정순자님도 결국에는 무릎이 안쪽 부분이 많이 아프시면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몇 차례 정도 물이 차서 물을 뺐지만 계속 물이 차고 증상이 재발하고 통증은 개선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원 당시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제 안쪽으로 아까 마찬가지로 관절 연골이 거의 이제 소실이 돼서 관절선이 자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MRI 상으로도 지금 뭐 물이 많이 차 있고 뼈가 까맣게 보이지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 여기 이제 다 관절염 때문에 뼈가 충돌이 생겨서 뼈와 뼈끼리 충돌이 발생해서 된 부분들이고 정면 사진을 봤을 때도 안쪽으로 바늘 이렇게 보여야 되는 바늘상 연골이 다 소실이 돼 있고 관절 연골도 없는 상태이며 뼈와 뼈끼리 충돌에 의해서 하얗게 뼈가 하얗게 돼 있는 이 골순의 부종이 발생되어 있는 성인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리 전체 축 사진을 찍어보면 마찬가지로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선을 그었을 때 무릎 중심에서 많이 안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MRI에서 보셨듯이 안쪽에 이제 뼈끼리 충돌이 발생해서 뼈 부종이 막 생겨 있는데 환자분은 체중이 안쪽으로 내려오니까 오히려 이쪽을 더 많이 쓰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수술할 내용은 이렇게 이 정도로 체중을 이동해서 환자분이 안 좋은 쪽을 쓰지 않고 괜찮은 바깥쪽을 좀 더 쓰도록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후 수술실로 내려가는 순자 씨의 얼굴이 잔뜩 굳어 있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나 본데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란 말을 되뇌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켜 봅니다. 우선 관절 내시경해서 환자분
그 외측 관절의 관절염이 괜찮은지, 관절은 괜찮은지 확인하고 괜찮으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고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해서 이 경골 부분에 뼈를 절제를 하고 들어 올려 가지고 축을 바꾸는 수술을 할 겁니다. 수술 전 계측에서 한 10도 정도 나와서, 근데 이분이 이제 환자분이 관절염이 좀 심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11도 정도 교정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수술실에 불이 켜졌는데요. 관절 내시경 검사 결과가 괜찮아 다행히 순자 씨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고위경골 절골술은 다리가 O자로 휘어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진행되거나 진행 가능성이 있어 통증이 나타날 때 실시하는 수술로 휜다리 교정을 통해 체중 부하를 무릎 안쪽과 바깥쪽으로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해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수술된 것 같고, 이제 뭐 앞으로 결과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초기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거 좀 보고 가면서 건강 관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주의사항은 없는데, 이제 수술하고 2주째부터 이제 다리 구부렸다 폈다 운동 시작하고 2주째부터는 이제 보조기 착용하고 목발 짚고 보행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앞으로 이제 뭐 재활 치료 하시면서 이제 경과 보고 근력 키우고 해야 되고, 이제 외래에서 안주 경과 보시면서는 이제 무릎에 연골 주사 같은 거 맞으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직장 다닌다고 어디 나돌아다니잖아요. 그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간하면 좀 놀러도 다니고 일하고 싶습니다. 다 해줄지는 모르지만 해달라는 건 다 해드려야지. 믿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와서 뭐. 정순자 씨 미안합니다. 앞으로 즐겁게 삽시다. 그럽시다. 내가 다리가 안 아파야지 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안 아프도록.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최경자 씨는 진료가 있는 날이면 일도 제쳐두고 병원을 찾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일은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왔는데요. 수술하고 결과 좋아가지고 한지 4년 된 결과 좋아가지고 또 이 다리 또 아파가지고 5분도 못 걸었어요. 아파서 집에서는 이렇게 개대 화장실 가서 이렇게 개댕기고 찍고 일었었는데 수술해서 또 많이 좋아졌어요. 일할 수도 있고 통증이 이게 다 아파가지고 수술하기 전에는 5분도 못 걸었어요. 아파서 5분도 못 걸고 어디라도 앉아야 한참마다 또 일어났다 또 앉았다 이러고 바빴어요. 요 수술한 후부터 많이 좋아서 가지고 능이 무슨 거나 할 수가 있고 기분이 좋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겠습니다.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살짝 한번 볼까요? 예, 아프진 안 하고. 예, 예. 그러면 그 일이 힘들어갖고 많이 쓰면 그래도 좀 아프실 텐데. 예, 그럴 때는 계속 참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때 뭐 뚱뚱한 환자 본다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무릎 좀 아팠었잖아요. 예, 그런 게 또 치료 받고 가서 많이 좋아졌어요. 좀 괜찮으시고 예, 많이 지금 좀 좋아졌어요. 쉬고 좀 쉬고 일을 또 좀 일하러 자살합니까? 가야죠. 걷는 것만 살짝 한번 네. 써볼까요? 써가지고 뒤에서 모습 한번 똑바로만 그냥 딱 서 있으면 됩니다. 네. 뒤에 모습만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괜찮으시죠? 예, 예, 오늘도 물리치료 조금 하고 예. 재활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언제든지 뭐 어머니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언제 7월 8일 날 그때 마지막으로 연골주사 맞았었거든요. 예. 6개월 지나면 또 연골주사 맞고 그렇게 합시다. 여기 예, 아무래도 우리가 뭐 수술만 해놔도 15년 쓴다고 하지만 예. 연골주사 같은 거 꾸준하게 맞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보다 더 오래 쓸 거니까. 예. 그 뭐 어머니가 지금 65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치면 이제 나중에 80 정도 돼가지고 인공관절 하실 건데 85, 90까지 쓰면은 더 좋잖아 인공관절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내년에 예. 한 1월 달쯤 되면 또 연골주사 맞고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물리치료 하고 이렇게 올라갈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최경자 환자분도 무릎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이제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허리도 수술을 받으시고 경과가 좋으셔서 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안쪽으로 보면은 엑스레이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 관절선이 아까 다른 두 분처럼 이제 소실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관절 연골이 이제 딸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MRI를 찍어보면 마찬가지로 골성 충돌에 의해서 뼈가 까맣게 보이는 MRI 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뼈와 뼈끼리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늘상 연골도 심하게 찢어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연골이 비교적 잘 보존이 되고 있지만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늘상 연골이 심하게 찢어져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의 다리 축 사진을 보게 되면은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체중이 내려오는 선을 그었을 때 마찬가지로 무릎 안쪽으로 이제 심하게 내반 변형 O자형 다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 상대로 이제 바늘상 연골 파열이 있다가 가지고 내 쪽에 바늘상 연골 부분 절제술만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체중은 계속 안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환자분의 관절염을 예방한다든지 증상의 개선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제 축을 교정하는 수술을 결정하셨고, 자, 그 수술하고 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교정 수술을 통해서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체중이 내려오는 선이 살짝 외축으로, 무릎 중심보다는 살짝 외축으로 위치하도록, 그래서 바깥쪽을 좀 더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자 씨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인데요.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 통증을 감소시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표층열 치료와 심층열 치료는 몸의 긴장도를 감소시키고 순환에 도움을 줘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 전기 치료는 염증 완화와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경자 씨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여행도 2번 갔다 왔어요. 전번에 이제 갔다 온 지 한 일주일 됐어요. 단풍놀이도 갔다 오고 거전에도 갔다 오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여기 다 녹음한 것도 다 우리 핸드폰을 다 이렇게 영상 통화도 다 했어요. 다 수술하고 이렇게 이때께 못 다녔는데 수술하고 이렇게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구경도 2번이나 갔다 오고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여행 계속 다니기로 나는 마음 먹고 있어요. 무릎에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사실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4기 관절염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게 참 좋은 수술이지만 가능하면 늦게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정형외과 수술의 모든 수술들 같은 경우들은 다 이 사람의 인공관절을 최대한 늦게 받게 만들겠다는 게 주 목적이고, 고위근골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의 인공관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평균 15년 정도 늦출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셔서 일찍 수술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자기 무릎을 오래 쓰고 나중에 인공관절도 더 늦은 나이에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시기를 놓쳐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니까 무릎이 아프시면은 꼭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해보시고 진단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걷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뻣뻣한 관절로 인한 무릎 통증은 그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치료를 받아야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예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둔 엄마라면 아이가 자랄수록 깊어지는 성장에 대한 걱정들, 또래보다 작은 키와 몸무게, 너무 빠른 성조숙증과 코로나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까지 엄마들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바람은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2차 성징이 왔을 때 크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애기 아빠도 너무 작으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잦은 감기나 질환에 걸리는 아이는 키 성장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장에 집중해야 할 성장 에너지가 분산돼 질환을 낳는 데 쓰이기 때문에
성장으로 가야 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희성장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잘못된 지식으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성장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하성미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뭐 유전적으로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뭐 키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유전적인 폭도 제가 볼 때는 한 7, 8에서 10cm 정도는 유전적인 그 범위 안에서 더 크고 덜 크고 할 수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이 약하고 냉해서 영양 흡수가 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크는 경우도 있고 예민하고 긴장도가 높은 경우는 잠을 또 못 자서 안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 조절이 안 돼서 비만으로 인해서 2차 성징이 너무 빨리 나타나면서 이제 빨리 크고 빨리 멈춰버리니까 또 최종적으로는 유전키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작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10cm 정도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유연하게 더 클 수도 덜 클 수도 있는 정도의 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키가 누수가 되는 거는 건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체질의 밸런스에 의해서 누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못 자도 못 크니까 얘가 잘 자는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않는지 뭐 잠꼬대가 심하지는 않은지 이제 그런 것들이 1순위로 일단 잠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 일단 얘가 잘 자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잘 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양 흡수가 잘 되는지 조금 고르게 먹는 편이고 얘가 뭐 변비나 설사나 복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는지도 이제 체크를 해서 먹는 것만큼 그게 뼈나 근육으로 잘 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먹기는 잘 먹는데 보통 이제 조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먹어라 많이 먹여라 무조건 많이 먹여라 이런다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당분도 많고 지방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이다가 나중에 보면은 뭐 10kg씩 막 이렇게 체중 가다가 와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사춘기가 빨리 온다든지 살만 찌고 키가 안 크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그 키에 누수가 안 생겨서 자기가 클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장 치료거든요. 성장 관리라든지 성장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성장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싸늘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주말 오후. 이른 점심을 먹고 한의원을 찾은 가윤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또래보다 키가 작을 뿐 아니라 비위가 약해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부족했던 가윤이. 걱정이 많았던 가윤 어머니가 방송을 보고 성장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윤이의 성장 변화가 궁금해집니다. 친구들이 동생이랑 똑같다고 키가 똑같다고 놀린 거? 칠판에 손이 안 닿아갖고 지우개를 잘 못 지웠던 거요. 친구에 비해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은 편이라서 혹시 2차 성징이 왔을 때 크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1년 전에 우연히 TV에서 원장님 나오시는 걸 봤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도 저도 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고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가연이 잘 지냈어? 네. 보자. 우리 가연이. 계속 어머니 몸에 큰 변화 없이 키는 계속 잘 크거든요. 네. 6개월에 뭐 5cm, 4cm 이렇게. 계속 잘 커요. 그리고 가연아 요새 잠은 계속 잘 잤어? 네. 잘 자고 잘 먹고 하니까 키도 잘 큰다 유나. 좋다. 일단 유나 이렇게 몸 상태 체크하고 지금 1년 이렇게 됐으니까 몸 상태 체크하고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 되거든. 우리 가연은 이제 위하고 이런 데는 괜찮거든. 비위가 허약하고 잠을 자다 잘 깨던 가윤이. 성장 치료를 시작하면서 소화 기능이 좋아져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복진을 통해 가윤이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가윤이는 이렇게 잠 조금만 일찍 자고 그리고
성장판도 어머니 진행 별로 안 되고 계속 잘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윤이 소화기 치료하고 일단은 코도 봐서 지금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안에가 조금 찝찝하고 하니까 네네. 뭐 코 관련돼서 물리치료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가윤이는 제가 키 성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이제 수면, 영양, 활동성인데 일단은 가윤이는 내원했을 때 한 11cm 정도가 또래 정상 표준보다 작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안 돼요. 숙면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먹는 양 자체가 굉장히 좀 작고 이렇게 수시로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 2번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키가 누적해서 계속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5학년에 왔을 때 이미 키가 12cm가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자친구들은 보통 6학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급성장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5학년, 6학년이면 이제 성장이 둔해질 건데 그 안에 12cm를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이제 조금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친구였어요. 키가 잘 크려고 하면 보통 성장 호르몬이 그 총량의 3분의 2가 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밤에 나오는 것도 이제 잠이 들면 한 2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저녁에 아이가 뭐 이렇게 그 숙면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력이 그렇게 고공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또 두 번째로 성장 저의 요인은 이제 소화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먹으면 체한다. 뭐 배가 아프다. 뭐 먹으면 화장실 바로 간다. 뭐 수시로 뭐 이렇게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뭐 음식을 잘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양이 극히 작으면서 그것도 좀 요즘 또 편식도 많으니까 양도 작은데 종류도 고르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이제 그 영양 흡수가 안 되면서 애들이 작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비만. 요즘 친구들 많은 비만. 그래서 뭐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살은 찌고 이제 키는 안 크게 되는데 일단 체지방량이 늘어나면 성장판 같은 경우는 여기 혈관이 관절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성장판을 키우거든요. 관절 사이사이에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살이 쪄 버리기 시작하면 관절 사이사이로 혈액 공급력이 뚝 떨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성장판이 더 두껍게 커야 되는데 이제 영양이나 산소 공급이 조금씩 부족해지면서 덜 자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서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성장판의 성장이 제대로 안 되면서 키가 안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최근에 한 2년 동안 코로나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살은 쪘는데 키는 많이 안 컸어요 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저의 요인이 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특정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5대 식품군을 골고루 먹으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청소년기의 영양소의 결핍은 성장을 저해함과 동시에 성장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영양소를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잘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단백질은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기를 자꾸 먹이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도 단백질인데 거기 너무 치중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각종 미네랄 비타민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황색 야채하고 저는 김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조금 열심히 좀 챙겨 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과일 종류. 일단 5대 영양소가 고르게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영양적으로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가윤이는 먹는 양이 좀 작기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을 올리는 처방과 그리고 이렇게 숙면이 좀 안 되는데 그거는 신경계가 좀 섬세하고 예민한 스타일인 친구라 그래서 일단은 심장 기능을 좋게 해줘서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처방 그리고 소화 흡수 기능이 좋게 해주는 처방 그리고 이제 뼈나 근육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처방들을 이렇게 아이한테 맞춰서 설계를 해서 이제 그 한약을 먹었죠. 성장탕을 먹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들 성장판이 작아지는 물리치료들을 병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이라든지 뭐 소소하게 생기는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서 한 1년 동안 지금 한 9cm 정도를 크고 이제 체중도 한 6kg 늘었는데 6kg 중에서 4kg가 근육이 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탄탄하게 지금 잘 크고 있죠. 비강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잘 시키면 콧물도 줄고 백혈구가 많이 공급돼 염증이 빨리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염 치료를 위해 코 주변의 순환을 자극하는 패치와 온열 치료를 병행해 진행합니다. 뜸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가연이처럼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은 배가 차서 위장 운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복부 뜸 치료를 하면 음식 흡수가 잘 돼 영양이 뼈나 근육으로 공급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잘 몰랐는데 주위에서 많이 컸다. 이거 훌쩍 컸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 제 눈에도 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제 아이도 큰 게 커가 있는 과정에 이제 수치로 보니까 몇 센치 크고 몇 센치 크고를 보니까 좀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또 계속 가연이가 치료를 받길 원하고 있고. 그냥 친구들이랑 무서운 놀이기구 많이 타보고 싶어요.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못하는 거 커서 많이 타고 싶어요. 주말 아침은 조금 여유롭게 보내도 좋으련만 동윤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동윤이는 또래 친구들보다 7cm나 크다고 하는데요. 고민이 없을 것 같은 동윤이가 부지런히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코로나 때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찌고 그리고 아빠도 키가 조금 우리 애기 아빠도 너무 작으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살이 좀 너무 찌니까 살도 조금 체중 조절도 하면서 키도 키울 방법을 찾다가 한의원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지인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서는 사실 찾기가 힘들었고 멀지만 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애들보다 좀 작은 편에 있으니까 움츠러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키 크고 해가지고 좀 변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래보다 크지만 최종 예상 키가 작게 나와 고민이 많았던 동윤이는 그러진 않나. 성장 치료를 받으면서 최종 예상 키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동윤이는 더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새는 뭐 머리 아프거나 그지 다른 컨디션 안 좋은 건 전혀 없지? 네. 응, 코도 괜찮고 유나. 그리고 뭐 먹는 거는 동윤이는 그거 하거든요. 어머니 편식도 없고 조금 기본적으로 뭐 채소, 고기, 과일 이런 거 좀 고르게 먹는 스타일이니까 일단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성장판 열려 있는 동안 일단 최대한 이제 한 70 가까이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마저 더 크고 하면 되니까 일단 지금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윤이는 5학년 남자친구인데 변성기가 온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친구들은 변성기가 언제 오냐면 사춘기가 보통 남자애들은 3년인데 2년 차에 변성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변성기가 왔다는 얘기는 얘가 사춘기 급성장기 절반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2년이 빠른데 키는 7cm밖에 안 크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68cm 정도가 최종 키가 되니까 이제 어머님이 걱정을 막 하시기 이제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성장판 진행을 조금 지연시키면서 체중을 조절하면서 그 안에 키는 최대한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크게 하는 쪽으로 이제 관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1년 동안 키도 지금 한 10cm 정도 커가지고 최초에 지금 예상 키가 168인데 지금은 한 70, 한 3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관리를 잘해주면 이제 한 75 이상도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료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서 경과가 좋습니다. 성조숙증은 여아 만 8세 이전, 남아 만 9세 이전에 사춘기 발달이 시작되는 성장 문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일 때보다 2년 이상 사춘기가 빠름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성장 흐름이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중 하나가 아이의 최종 키가 작아진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성조숙증은 뭐냐면 원래 발달 속도보다 한 2년 정도 빠른 게 성조숙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은 8돌이 안 됐는데 2차 성징이 뭐 나타난다든지,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9돌이 안 됐는데 뭐 고환 발육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빠르게 아이가 자라면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보통은 이제 성조숙증 예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식단, 체지방 관리,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생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비만, 그러니까 체지방이 너무 늘어도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육류나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있지만 기름 성분 때문에 그 고기
안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 2차적으로 성호르몬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육류 섭취가 너무 많아도 일단은 그 성도숙증으로 좀 갈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좀 엄마 아빠가 좀 빨리 컸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배달 음식처럼 요즘 많은 그런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도 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포장 음식은 뭐 빨리 비운다든지 집에 용기에 비운다든지, 그리고 채식을 좀 신경 써서 먹인다든지, 체중이 안 늘도록 인스턴트 식품 조절을 좀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성도숙증 1차적인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추나 치료를 하기 전에는 꼭 체형을 분석합니다. 동윤이의 정면, 측면, 후면을 촬영해 근골격 불균형과 부정열 상태를 분석하는데요. 이 분석을 통해 동윤이의 몸 상태가 어떤지, 어떤 곳을 치료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체형 분석이 끝나면 성장 추나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성장을 위한 체형 교정과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성장 추나 같은 경우에는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잡고 견직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또 뼈와 뼈 사이에 유착된 연부 조직들을 손으로 직접 풀어주면서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북목 증후군이나 라운드 숄더 같이 등이 굽은 친구들이 많은데, 성장 추나와 더불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자세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그때 많이 안 움직이려고는 했는데, 약 먹고 조금 자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활동적으로 변하고 운동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옆에서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 관계라든지 선생님 관계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좀 키 크고 살 빠졌다면서 예전보다 괜찮아졌다 그러고, 약도 꾸준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커지고 싶어요. 통통한 몸집에 귀여운 미소를 지닌 다현이는 몸무게를 재는 이 시간이 제일 떨립니다. 1년 전보다 체중도 많이 늘고 키가 자라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이렇게 치료에 적극적인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4학년쯤 됐는데 아이가 몸이 너무 커지고 좀 뭔가 변화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직장 동료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여기를 알게 되고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 키가 거의 애들이랑 다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싫었고, 예전에는 뭘 먹어도 그 살이 많이 쪘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받으니까 친구들이랑 뭘 먹어도 몸무게가 조금씩은 유지가 된다는 점. 안녕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최근에 약간 느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응,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확 거의 표준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약간 늘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냥 다현아 조금만 더 움직이자. 밥 먹고 조금 걷던지 뭐 그렇게 하자. 그리고 비율은 어머니 그때 상체가 컸던 부분은 이제는 거의 다 균형 다 맞죠. 괜찮아요. 그냥 최근에 약간 지방이 올라가니까 확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니까 그것만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간식 같은 거 늦게 먹는 거. 애들은 너무 티나요. 과자를 안 먹다가 먹으면 확실히 체지방이 확 늘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안 먹던 과자, 초콜릿, 음료 이런 거 들어가면 티가 확 나요. 알겠어, 다현. 그거 조금만 다시 조절하자. 네, 그래요, 어머니. 네. 다현이는 이제 2021년 3월에 내원을 했는데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검사상으로는 그 해에 조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사춘기가 벌써 2년 차로 들어온 상태고, 이제 체중은 일단은 그 자기의 키 대비해서 한 그 7kg, 8kg 이렇게 많은데, 키도 또래 애들보다 5cm는 큰데 이제 뼈 나이가 1년 반이 빠르기 때문에 최종 예상 키가 155 정도 된 상태였어요. 이제 그러고 아이가 뭐 이렇게 신경성으로 두통이나 이제 안면 홍조 같은 약간 이제 신경성 그런 증상도 같이 있고, 숙면도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내원을 했고, 이제 어머님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조경을 빨리 하면 어떡하나, 조경을 하면 키가 안 큰다고 하던데, 그리고 아이가 살만 찌고 키가 안 커요 해서 이제 내원을 한 것이죠.
치료 과정은 1차적으로는 4학년에서 4학년인데 일단 조경을 하는 부분은 아이에게도 부담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사춘기를 조금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 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과열되는 부분들, 뇌나 뭐 심장 과열되는 부분들의 체질을 좀 개선해 줬어요. 그래서 잠은 잘 자게 하고 살은 조금 빠지게 하고 그리고 키는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처방을 해서 그 한약을 먹으면서 그리고 한의원에 와서는 이제 그 성장판 자극해 주는 그런 물리 치료들을 병행을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반 동안 지금 키가 한 12cm 정도 자랐고 그리고 체중은 12cm 자라는 동안 6kg 정도밖에 늘지 않아서 체지방률이 이제 38%인데 지금 29%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원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155cm가 예상 키였는데 지금 현재로 155cm가 돼서 현재로는 예상 키가 한 162 정도도 지금 가능한 상태고 초경도 한 8개월 미뤄서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경과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행이다. 이제는 이렇게 크면 충분히 이제 표준 키보다 크겠구나 하는 이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쑥쑥 잘 크고 있는 다현이는 오늘 부항과 운동 치료를 받습니다. 멀티 부항 치료는 척추의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댄스 동아리인 다현이에게는 안성맞춤 치료인 것 같네요. 척추 겨닝 치료는 틀어져 버린 척추의 균형을 올바르게 맞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씩씩하게 치료를 잘 받는 모습을 보니 다현이의 키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몸무게도 이제 급속하게 막 변화하지 않고 이제 차츰 조금씩 이제 조금 성장을 하는 것 같고 키도 제가 너무 처음에 들었을 때 상담했을 때 키보다는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키와 몸무게가 정상, 먹고 싶은 걸 먹고 나서 또 그 먹은 만큼의 운동을 해서 유지시키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정보인 것 같거든요. 정보. 그래서 뭐 학원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기에 맞는 정보가 엄마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아이를 키우면서 키가 너무 처지지는 않나? 너무 빨리 크진 않나? 이런 거를 그냥 약간씩 이렇게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양적으로도 이게 바쁘다 보면 좀 못 챙겨주기가 십상이에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 단백질 너무 우선으로 가다가 보면 다른 것들이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신선한 채소하고 과일을 좀 골고루 먹여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은 초등학교 때가 지나면 시간이 실질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을 조금 꾸준하게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이 친구가 빨리 크는 건 아닌지 늦게 크는 거는 아닌지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잘 크고 있다, 잘 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아이를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키 때문에 뭐 후회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고 요즘은 또 체지방 너무 많은 부분들도 확실히 성조숙증이나 이제 체중 키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장기의 몸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정보와 관심으로 아이들이 멋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